이어서 주제 발표 및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중동발 비상 경제 상황과 위기 극복 전략, 두 번째는 한국 경제, 사회 구조 전환과 지속 성장 전략,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제로 중동발 비상 경제 상황과 위기 극복 전략에 대해 박원주 국민경제자문회의 성장경제분과장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제협력분과 박원주입니다. 어제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2주 휴전을 발표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종전은 아니고 또 에너지 공급이 즉각 정상화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빌미로 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닫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위기가 심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발제에서는 이번 위기를 진단하고 또 자문회의에서 그동안 토론을 통해서 발굴한 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에너지 공급망 위기입니다. 이번 위기는 과거와 다릅니다. 밸브를 잠근 게 아니라 파이프를 끊고 공장을 태웠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9개 나라 40개 이상의 에너지 자산이 손상됐다고, 심각하게 손상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산업 경쟁력의 위기입니다. 이번 에너지 위기가 촉발제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우리 주력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고 물류비가 폭등하고 투자 동결 등 여러 가지 경제적 부작용이 이를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기의 원인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차 석유 파동 리비아 사태 때는 인프라가 살아 있었습니다. 협상이 타결되면 다시 밸브가 열리고 공급은 회복이 됐습니다. 이번은 전혀 다릅니다. 인프라 자체가 파괴됐습니다. 또 휴전이 발표됐다고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도 낙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인프라 복구에 여러 해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란은 호르무즈에서 통행로를 걷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 문제, 우라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독자의 행동을 할 유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위기만이 아니라 질소 비료라든가 알루미늄 등 식량 위기와 산업 원자재 공급망 위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업 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사태의 전반적인 배경은 근본적으로 미국 우선주의와 패권주의, 그 폐해가 누적된 데서 시작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벌어진 일이 WTO가 무력화된 것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에너지 시장의 불안입니다. 앞서 보신 에너지 위기는 원가 급등을 통해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직격했습니다만 글로벌 현장에서는 여러 나라들이 첨단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벌써 몇 해 전부터 경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IRA나 칩스 액트로 첨단 산업에 4천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TSMC 팹에 4,760억 엔을 지원해서 불과 28개월 만에 완공에 이뤘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용인 클러스터의 계획을 발표하고 6년이 지나서 겨우 착공을 했습니다. 우리 반도체의 점유율이 지금은 30%대를 점하고 있습니다만 32년에는 9%까지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WTO 규범이 사실상 해체되는 정도로 약화된 상태에서 다른 나라들이 이미 룰을 어기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모범생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린 공간을 지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주 휴전 기간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에너지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야 됩니다. 호르무즈가 지금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만 열리는 즉시 유조선을 투입해야 됩니다. 러시아나 이란산 원유와 LNG를 긴급하게 확보를 해야 되고 납사는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부터 최대한 들여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원전의 활용입니다. 정비 일정을 조정해서 올겨울에는 원전을 최대한 가동해야 할 것이고 설계 수명이 종료된 원전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계속 운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석유류 최고가격제 같은 경우에는 위기 초기에 국민들이 놀라지 않고 민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는 단계적으로 철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복지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입니다. 이번에 준비되는 추가경정 예산 26조 2천억 원을 에너지, 민생, 그리고 중소기업의 유동성에 우선 집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출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물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물류비 지원, 그리고 전기요금의 합리적 조정도 필요합니다. 그 외에 호주 같은 나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중교통의 한시 무료화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기대책입니다. 정유 설비의 유연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비중동산 원유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개조하는 데 파격적으로 적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중진류 중심의 처리 설비를 갖고 있어서 미국이나 기타 경질유를 생산하는 나라로부터 들어오는 원유를 처리하는 데는 대단히 불리합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와 같은 나라들은 호르무즈를 완전히 우회하는 경로입니다. 이쪽으로부터의 원유 확보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전략 비축은 120 이상으로 확대하고 싱가포르의 암굴 비축 시설에 우리 자체의 해외 거점을 만들어서 위기 시에 7일에서 10일 이내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해외 자원 개발이 사실은 여러 정부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단순 채굴이 아니라 현지에서 고부가가치화까지 할 수 있게 하여 현지 정부도 도와주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오프테이크 권한으로 이어져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상생형 자원개발 협력으로 전환해서 확대해야 합니다. 동맹은 원칙, 에너지는 예외, 이런 방식으로 우리 에너지 예외의 기조를 좀 바꾸었으면 합니다. 1973년에 우리나라는 서방과 한몸이면서도 친아랍 선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사할린2 가스전을 동맹에 협력을 하면서도 확보하는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동맹 안에서도 에너지는 실용적 예외를 만들어야 합니다. 중장기 대책입니다. 우선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전력 인프라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야 됩니다. 산업정책에서는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규제를 유예하고 보조금 감세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집중 투입해서 전력과 물, 도로, 항만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또 AI 반도체나 배터리와 같은 전략 기술을 선점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의 제조 생태계를 고도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규제와 같은 정부 정책을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통합 컨트롤 타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화석연료와 전기가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행정 구조로는 이번과 같은 위기를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부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재경부, 외교부, 금융위 등 수없이 많은 부처의 실행이 실시간에 맞물려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중심의 컨트롤 타워가 조속하게 작동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소부장 육성의 모멘텀이 됐습니다. 요소수 대란이 공급망 다변화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에너지 공급망을 재편하고 공세적인 산업 정책을 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된다고 권해드립니다. 전체 건의 사항을 이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이 중에서 단기 대책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을 이미 정부가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여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중기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도 이번 위원회의 건의를 진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